이전에 다뤘던 인간의 가치 시리즈에서 현대 과학이 증명하는 인간은 유기물로 이루어진 기계로 정의될 수 있음을 알아봤습니다. 과학이 인간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했음을 뜻하죠. 이 이해했음이라는 말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그것을 이용하거나 응용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인류는 이 지식을 토대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생명공학, 그 중에서도 유전자 편집 기술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살펴볼 겁니다. 인식할 수 있는 염기수가 적게는 4쌍, 최대 8쌍 정도로 한정돼 있어 정확도가 크게 떨어졌던 제한 효소를 시작으로 설계가 어려워 기술적 가치를 크게 인정받지 못했던 메가 뉴클레아제, 실질적으로 유전자 편집이 가능했던 최초의 기술이었지만 설계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과 비용 문제가 있었던 CFN을 거쳐 크리스퍼보다 정밀하지만 역시나 비용이 문제되고 있는 탈렌, 그리고 대중에게 다소 익숙한 크리스퍼와 가장 최근에 발명됐으며 DNA를 절단하지 않고도 특정 서열만 정확하게 바꿀 수 있는 프라임 편집 기술까지. 유전자 편집 기술은 역사가 아주 짧지만 짧은 역사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크리스퍼와 프라임 편집까지 갖춘 인류의 유전자 편집 기술은 드디어 원하는 유전자를 정확히 타겟팅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유전자를 잘라내거나 원하는 유전자를 추가하기도 하며 심지어 원래 있던 유전자 자체를 손상시키지 않은 채 마음껏 바꿀 수 있는 상태까지 왔죠. 1960년대부터 존재했던 기술이지만 최근에서야 과학계와 대중이 이토록 집중하는 이유도 이러한 발전들 덕분입니다. 프라임 편집 기술 발표가 있던 주에 구글에서 양자 우월성에 관한 연구 결과가 함께 발표됐지만 프라임 편집 기술에 묻혀 주목조차 받지 못했다는 점을 보면 얼마나 관심이 뜨거운지 알 수 있죠.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가 더 우수한 기술인지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양자 우월성에 관한 연구는 엄청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전자 편집 기술이 이토록 집중을 받는다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유전자 편집 기술로 인해 미래는 지금까지의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자신의 눈 색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눈 색깔 정도야 서클렌즈 사업이 힘들어지겠죠. 그럼 운동이나 특별한 식단 조절을 하지 않고도 날씬하면서 근육질의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면요. 치매에 걸릴 확률을 대폭 낮추거나 당뇨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면, 아니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거나 하루에 4시간만 자도 전혀 피곤하지 않을 수 있다면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앞에 언급한 내용은 하버드 의과대학 유전학 교수인 조지 처치가 오래전부터 정리해놓은 유전자 변이 목록 중 일부입니다. 다시 말해, 만약 생식세포 편집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면 우리가 병원 메뉴판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될 서비스 목록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받을 치료라는 건 지금까지와는 결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까지의 의료가 정상 이하의 상태를 정상과 비슷하거나 정상인 상태로 바꾸는 행위였다면 유전자 편집이 선사할 의료라는 건 정상 상태를 아득히 초월하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그 무언가의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 증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 같은 시술을 받으면서 시력 1.5가 된다고 좋아하는 대신 시력을 독술이나 타조, 아니 현미경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고 3대 500, 600 친다고 우쭐하는 대신 500kg짜리 덤벨로 덤벨컬을 하며 사이타마를 꿈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진화시켜가며 자아실현 끝판왕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어떤가요? 관심이 좀 생기시나요? 관심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2가지가 궁금할 겁니다. 언제, 그리고 가격이죠.
일단 현재로서 미래의 인간을 어디까지 증강시킬 수 있을지라던가 가격이 얼마가 될지를 정확히 알 순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판되어 있는 유전자 치료제의 가격을 살펴보며 대략 어떤 가격이 형성될지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죠. 놀랍게도 현재 유전자 편집으로 치료 가능한 유전 질환이 몇 가지 있고 무려 100명 이상이 치료받은 기술도 있습니다. 일단 시력 상실 치료제부터 볼까요? 무려 시력 상실 치료제입니다. 약물의 이름은 보레티진 네파보백으로 1회 용량 안구당 기준 42만 5천 달러, 하나로 5억 7백만 원이 좀 안 됩니다. 물론 안구당 기준이니까 양쪽 눈을 하면 10억 1,400만 원이 들겠네요. 백혈병 치료제인 킴리아는 어떨까요? 약 47만 5천 달러로 5억 7천만 원 수준입니다. 벌써 기대감으로 벅차오르던 가슴이 오그라들다 못해 라운드 숄더를 일으킬 것 같겠지만 현재 이 정도가 유전자 치료제의 보통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비싼 치료제인 졸겐스마는 212만 5천 달러로 소아장애인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입니다. 하나로는 약 25억 4,900만 원이네요. 싼 경우에도 20만 달러가 최소선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2억 5천은 갖고 있어야 치료를 받든 증강을 하든 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 가격은 현재까지의 가격이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유전자 편집 치료제는 최초 승인이 2012년 11월이었으니 아주 초기 단계에 있는 상태죠. 재벌이 아닌 이상 이런 서비스를 누가 받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졸겐스마 매출이 급성장 중이고 2021년 10월 기준 10억 달러 매출을 냈으니 약 470명이 치료를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기업에서 잠을 4시간만 자도 피로를 완전 회복할 수 있는 유전자 편집을 받은 사람만 뽑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산소 운반 능력을 높여 근지구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유전자인 과활성화된 에리트로포이에틴을 삽입한 사람만 뽑겠다고 한다면요. 애초에 이런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 왜 남 밑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증강된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직접 사업을 하겠죠. 현재의 세상에도 이미 수많은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원래 세상은 아름답지도 공평하지도 않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불평등이라는 건 우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생물학적 차이가 아주 미미해서 노력, 절제, 인내 같은 방법으로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했었습니다. 차이가 나봤자 똑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지능도 비슷하고 외로움을 느끼며 놀고 싶고 인내해야 하는 건 매한가지였죠. 그렇기에 자기계발 도서나 경제, 경영서적에는 어렸을 적 가난했었다느니 머리를 다쳤었다느니 화장실 청소부였다느니 하는 식의 꿈과 희망이 가득한 자수성가 에피소드가 잔뜩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인간 증강이 가능해진 미래에 노력, 인내, 성실 같은 요소가 끼어들 틈은 장담컨대 없습니다. 잠을 덜 자고 근지구력이 뛰어나며 외로움 같은 감정을 덜 느끼는 인간과 경쟁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택도 없죠. 하물며 근본적으로 지능 자체가 업그레이드된 인간은 어떨까요? 그것도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니라 아인슈타인이나 리처드 파인만 또는 스티븐 호킹이나 폰 노이만 같은 천재보다 월등히 뛰어난 지능을 가졌다면요. 이전에 존재했던 그 어떤 지성보다 뛰어난 지능을 갖춘 어떤 존재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존재는 분명 노력이나 성실, 인내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겁니다. 당장 일론 머스크가 지능을 업그레이드한다고 상상만 해봐도 따라잡을 자신이 없죠. 일론 머스크는 지능 증강을 받지 않은 현재도 무려 항공우주공학을 독학해서 우주선을 디자인하고 비용을 계산하는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유일하게 살 수 없는 게 시간뿐인 일론 머스크에게 이런 서비스 비용은 문제도 안 되죠.
또 지능 증강이 한 번 가능하다면 두 번은 왜 안 되겠습니까? 세 번은요. 그런 식으로 계속 격차는 벌어지고 세상은 인간 증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과 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두 계급으로 양분되며 이 차이는 영원히 메울 수 없을 겁니다. 증강 인간 계급의 누군가가 이를 개선하려는 마음을 먹거나 경제와 돈이라는 시스템이 무너져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끔찍하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